옛날 행복으로 가득한 왕국이 있었어. 그리고 그 왕국에 사는 왕과 왕비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지.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 왕과 왕비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왕과 왕비는 나를 환히 비추는 태양처럼 밝고 예쁜 딸을 얻는 축복을 받았지. 그래서 작은 공주의 이름을 선샤인이라 지어줬어. 왕과 왕비는 너무나 기뻤고 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큰 연회를 열기로 했지. 신비의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 모두 초대했어. 그런데 왕과 왕비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 뭐야? 특별한 한 요정을 초대하는 것을 잊었지 뭐야? 왕국의 모든 이들과 왕과 왕비의 이웃 왕국에서는 선샤인에게 최고의 선물과 축복을 빌어주었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2명의 요정들이 정말 놀라운 선물을 선샤인에게 주고 있었지. 공주가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을 말이야. 마지막으로 3명의 요정만이 선물을 주기 위해 남았을 때 세상의 아름다움이 항상 공주와 함께하기에. 나의 선물은 변치 않는 행복이야. 공주에겐 슬픔이 없을 거고 항상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요정이 공주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무도회장 전체가 푸르스름한 연기로 뒤덮이더니 곧 연기가 사라지며 검은 요정이 나타나지 뭐야? 왕은 이 아름다운 의식을 망친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어.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지. 바로 사악한 마음을 가진 검은 요정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었구나. 왕국의 모든 사람들과 내 친구들과 요정들까지도 말이야. 아쉽게도 나만 빠졌군. 왕은 초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공주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겠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야. 너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것이다. 하지만 너의 16번째 생일 해가 지기 직전 너의 손은 바늘에 찔려 영원히 죽게 될 거다. 저 마녀를 잡아라! 하지만 마녀는 사악한 웃음을 남기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지.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기 위해 왔어. 이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강력하진 않았지만 마녀의 저주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었어. 난 이 저주를 막을 순 없어.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저주에 걸렸을 때 죽지 않는 대신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게 되면 깨어나게 될 거야. 왕은 바늘이나 재봉틀 바늘과 닮은 그 어떤 것이든 저주를 막기 위해 모두 모아 성안뜰에서 불태워버렸지. 요정들의 축복 덕택에 공주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상냥한 아이로 아름답게 성장했어.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새 요정에게 선샤인을 돌보고 지키기 위한 어려운 임무를 지시했어. 왜냐하면 선샤인은 새 요정 이외엔 누구와도 만나면 안 되었기 때문이야. 선샤인은 수호 요정들과 함께 매우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어. 마침내 공주 선샤인의 16번째 생일날이 되었지. 검은 요정의 저주는 해가 진 후에는 풀리게 될 테니까
그 전에 왕과 왕비는 저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어. 하지만 저주에 걸릴 것 같아 여전히 걱정스러웠지. 왕과 왕비는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방에다 그녀를 가둬버렸어.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공주는 방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 그런데 갑자기 벽에 문이 생기더니 난생 처음 본 문 앞에서 공주는 최면에 걸린 듯 이상한 소리를 따라 들어가고 말았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 호기심으로 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방에서 재봉틀을 돌리는 여자가 있지 뭐야? 공주는 마법에 걸린 듯 등을 돌린 채 재봉틀을 돌리는 여자 쪽으로 갔어. 그리고 해질 무렵 공주가 바늘에 손을 뻗는 순간 바늘에 손이 다 검은 요정의 마법에 걸려버렸지 뭐야. 공주는 바로 쓰러지더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버렸어. 공주는 16번째 생일 해질녘에 검은 요정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던 거야.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히고 꽃으로 장식된 침대에 눕혔어.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알려지게 된 거지. 왕과 왕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성에 있는 모두를 잠들게 하기로 결정했단다.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말이야. 어느덧 100년이 흘렀고 어느 날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다 가시덤불에 뒤덮인 성을 보았어. 왕자의 부하가 성과 숲속의 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지. 왕자는 정말로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지. 그런데 가시덤불들이 너무나 두꺼워서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 칼을 뽑아든 왕자는 덤불들을 해치고 나가기 시작했지. 덤불들을 해치고 나와 마침내 문에 다다랐을 때 문 옆에 잠든 경비병들을 보았어. 그리고 문을 열자 여기저기 바닥 곳곳에 잠든 사람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지. 왕자는 성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왕의 방에 들어가 보았어. 왕과 왕비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방에서 반쯤 열려진 문이 보였어.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니 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침대에 정말로 공주가 잠들어 있지 뭐야. 왕자는 바로 침대 옆으로 갔어.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며 속삭였지. 당신이 그 유명한 숲속의 미녀군요. 아름다워요. 한눈에 홀딱 빠져버린 왕자가 공주에게 속삭이고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어. 그러자 공주가 눈을 떴고 자신을 바라보는 잘생긴 왕자와 눈이 마주쳤어. 공주가 깨어나자 지난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졌던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 왕과 왕비는 공주의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단다. 그들의 아름다운 딸이 깨어나 있었던 거야. 왕자는 숲속에 잠자는 공주에게 청혼했고 공주는 기쁘게 청혼을 받아들였어. 왕도 물론 자신의 딸과 왕국을 구해준 왕자를 축복해줬지. 왕자와 공주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죠.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죠.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까지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죠.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외눈박이, 두눈박이, 새눈박이. 옛날 멀고 먼 곳에 어떤 늙은 노인이
그녀의 세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눈이 하나뿐이었고 둘째 딸은 눈이 3개나 있었고 오직 막내딸만 2개였답니다. 세 자매의 엄마인 늙은 여인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마워요. 막내딸에게만 항상 집안일을 시키고 살림을 하도록 했어요. 그토록 무능하고 쓸모없다고 무시하면서도요. 심지어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부르지 않았답니다. 엄마, 드는박이는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난 그렇게 엄마는 그녀의 두 눈박이 딸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구나 항상 모두가 식사하고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막내는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두눈박이 막내에게 왔어요. 그리곤 그녀들의 더러운 빨래를 막내에게 던지며 모욕을 했죠. 이 옷 깨끗하게 못 빨겠니? 다시 빨아와. 두눈박이 막내는 집을 나오며 울었어요. 또다시 빨래를 하려고 강으로 갔어요. 언니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눈박이 막내가 울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은 빛나는 옷으로 두눈박이 막내를 놀래켰지만 하지만 얼굴은 가린 채였답니다. 두눈박이 소녀야, 왜 울고 있는 거니? 저 집에서 막내인데요. 엄마와 언니들이 저더러 쓸모없다고 하면서 저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밥도 먹고 남은 찌꺼기만 주고요. 슬퍼하지 말거라, 아름다운 소녀요. 이것 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마술 지팡이인데 소원을 빌고 지팡이를 3번 흔들면 이루어질 거란다. 3번이야. 두눈박이 막내가 소원을 비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답니다. 이 요리들 좀 봐. 모두 따뜻하고 신선해. 감사해요. 두눈박이 막내는 며칠 동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식사를 다 하면 지팡이를 2번 휘두르렴.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여, 기억해. 딱 2번이야. 요정은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사라졌어요. 두눈박이 소녀가 식사를 마치고 마법 지팡이를 2번 흔들었더니 테이블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이 마법 지팡이를 언니들과 엄마가 못 보게 숨겨야 할 텐데 안 그럼 날 괴롭힐 거야.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지팡이로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는 남은 음식들이 있었지만 소녀는 이미 배가 불러 먹지 않았어요.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디디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갔죠. 그녀는 물가에 가서 지팡이를 흔들고는 배가 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를 보자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쟤는 왜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웃는 거지? 이상해. 더구나 요즘엔 남은 음식도 먹지 않고 말이야. 다음날 질투가 난 언니들은 막내가 나갈 때 뒤따라갔어요. 잠시 후 두눈박이 동생은 물가에 도착했죠. 그녀는 소원을 빌며 지팡이를 3번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차려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걸 본 언니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죠. 저렇게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참나. 그것도 우리랑 같이 먹지도 않고 말이야.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언니들은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두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화도 났어요. 식구들은 두 눈박이 막내가 돌아오기 전에 숨었어요. 그리곤 소녀가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지팡이를 낚아채서 반으로 부러뜨렸답니다. 안 돼요! 왜 부러뜨렸어요, 엄마? 우리가 집에서 배고파 쓰러져 있을 때 넌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니. 이 집에는 이제 네가 먹을 건 없어. 알겠니? 두 눈박이 막내는 너무 화가 나서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 신비한 한 착한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요. 이 지팡이 조각들을 가져다가 달빛 아래에 묻거라. 그럼 다시 웃게 될 거야. 신비한 착한 요정은 두 눈박이 소녀가 요정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답니다. 두 눈박이 소녀는 곧장 나가서 요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날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이 자라는 나무가 지팡이를 심은 곳에서 자라 있었어요. 모두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눈이 부셨죠. 두 눈박이의 엄마와 언니들은 나무로 가서 과일을 마구 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과일에 닿으려 할 때마다 나뭇가지는 점점 위로 뻗어 올라갔답니다. 이를 본 두 눈박이는 곧장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두 눈박이 소녀는 팔을 나무 쪽으로 뻗었어요. 과일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요. 예쁜 주문을 외치자 그 나무가 소녀가 쉽게 과일을 딸 수 있도록 가지를 구부려 주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박이 소녀는 과일을 따서 엄마와 언니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주렴. 이 반짝이는 나무야.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야. 빨리! 하지만 그 나무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왜 두 눈박이 막내 주문에만 반응하는 거지? 뭐야? 바로 그 순간 아주 잘생긴 기사님이 말을 타고 질주하여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나가, 두 눈박이. 너는 덤불 속으로 숨으라고. 네 이기심으로 우릴 망신 주지 말고. 불쌍한 두 눈박이는 땅 과일들을 안고 정말로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사가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나무 쪽으로 오더니 놀라워하며 쳐다봤어요. 와, 나무 주인이 내게 이 나무에 멋진 은가지를 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텐데. 실례지만 우리가 주인이랍니다. 은가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는 과일을 따려고 점프하고 또 점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심지어 나뭇잎에도 닿지 못했답니다. 이 나무가 당신 거라고 하셨나요? 그럼 왜 과일을 하나도 못 따고 있는 거죠? 두 눈박이 막내는 나가서 과일을 같이 나눠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언니들 때문에 그대로 숨어서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신비한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여, 나뭇잎을 따서 너의 마음에 새기렴. 알겠지? 또 두려움 없이 그 기사님을 보거라. 두 눈박이 소녀가 요정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녀의 낡았던 옷이 밝게 반짝이는 드레스로 변했어요. 그렇게 곧장 숨어있던 덤불에서 나왔고 한가득 과일을 안고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죠. 기사는 너무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어 두 눈박이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은가지와 황금 과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이 아름다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두 눈박이 소녀는 기사의 청혼을 바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서로 껴안았어요. 이 광경을 본 질투 많은 언니들과 엄마는 두 눈박이 막내에게 사과했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네가 어려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것도. 그치만 넌 순수하고 정말 착한 아이야. 미안해 동생아. 두 눈박이 막내는 언니들과 엄마를 용서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나무는 이제 언니들 거예요. 마음껏 과일을 따서 드세요. 마음씨 착한 두 눈박이의 말이 끝나자 신비한 요정이 은빛 나뭇잎에서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처음 드러내 보였어요. 두 눈박이는 요정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요정은 눈이 세 개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기사와 두 눈박이 소녀는 말에 올라타고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나갔답니다.